포이팅랩의 유튜브 채널 시작을 진행하는 송승연입니다. 이제까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주제는 포이팅랩에서 추천하는 시와 시집입니다. 게스트를 한 분씩 모셔와 그분의 시를 감상하고 시집을 추천받아 볼게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는 포이팅랩 문학위원이신 이수민님입니다. 이수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이팅랩의 문학위원을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수민 문학위원님은 포이팅랩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시 창작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문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시를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한창 사춘기가 왔을 15살 무렵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곤 아무 말 없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외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인상 깊고 의미 있는 계기네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정말 멋진 시인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다소 딱딱하게 배우다 보니 막연히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컴타자에서 처음 접했고요. 어쩌면 시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민님의 경우처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느끼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직접 창작하신 시 한 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의 자작시는 모든 숨쉬는 것들에게 라는 시입니다. 모든 숨쉬는 것들에게 이수민. 네가 살아 숨쉰다는 건 차가운 공기에 따뜻한 숨바람 한번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를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존재함에 감사한다.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에겐 가시가 달려 한없이 당신을 짓누르고 때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실증이 나기도 한다. 어쩌다 마주친 옛사랑들에 대한 추억에 발버둥을 칠 때도 있겠지. 그러나 당신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숨을 내쉬었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읽었을 때와 같이 모든 행복이 잠시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숨 들이쉬고 있었을 테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 숨쉬기에 살아 숨쉬는 것들과 호흡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조금 찢긴 벽지도 어딘가 부서진 라디오도 숨쉬는 누군가가 남긴 흔적이겠지. 누군가 한숨을 내쉰다면 그 무거운 공기를 함께 짊어진 누군가도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슬퍼해도 돼. 이 끈질긴 생명력이 원망스러운 것도 너 하나뿐은 아닐 테니. 와, 잘 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로 삶에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깊은 위로를 주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수민 문학위원님께서는 많은 시집을 접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집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승호 시인의 눈사람 자살 사건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시집은 우화처럼 동물이나 무생물들의 짧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시집이에요. 짧은 글귀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마치 그 시의 주인공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시란 곱씹을수록 아름답고 되새길수록 여운이 남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시들을 담고 있는 것이 최승호 시인의 눈사람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아, 재밌고 궁금해지는 소개네요. 어쩌면 시인의 역할은 말씀하신 동물이나 무생물처럼 세상 속 다양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낱말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 되면 눈사람 자살 사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시집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서로 시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가 읽고 싶은 시집을 선물하기도 해요. 저는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집을 작년 11월쯤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친구와 좋아하는 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 시를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좋아하는 시를 나눠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방법이네요. 생일에 선물과 함께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메모지에 적어 건네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마침 저도 곧 생일인 친구가 있는데 꼭 해보겠습니다. 혹시 눈사람 자살 사건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과 그 이유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목과 같이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따뜻한 물에서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들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평생 차가운 곳에서 차가운 몸으로 살아가다가 조금 빨리 녹게 되더라도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는 눈사람의 생각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어쩐지 눈사람이 나 자신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시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눈사람이 차가운 곳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눈사람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제 인생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 몇 개를 뽑으라면 이 시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값진 해답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눈사람이라는 소재를 정말 시적으로 의미 있게 잘 표현한 시 같아요. 또 수미님께서 눈사람에 수미님 자신을 이입해 감상하셨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눈사람 자살 사건 최승호.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들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벼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역시 너무 좋은 시네요. 이런 시를 감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좋은 시 추천해주신 수미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준비해보았는데 처음이라 미흡하고 어색한 부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작품에는 함께 공감하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리라 기대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좋은 시도 소개해주신 수미님과 끝까지 감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주 간격으로 매번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 오늘 추천받은 시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